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기회가 생겼습니다. 막막했던 상환 부담을 덜고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이 특별한 기회를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꼭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나에게 해당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김영희 씨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부터 지금까지 빚과 씨름하며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한때 가게 문을 닫아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했지만 묵묵히 빚을 갚으며 버텨온 자신을 보며 그래도 희망은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금리가 오르고 경기가 더 어려워지면서 그 작은 희망마저 위태로워졌습니다. 매달 갚아야 할 대출금은 숨통을 조여왔고 당장 다음 달 월세조차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김영희 씨와 같은 소상공인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일 것입니다. 2025년 7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 공고 제2025-438호는 김영희 씨와 같은 수많은 소상공인들에게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경영 위기를 겪으면서도 빚을 꾸준히 갚아왔지만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한 정책입니다. 정부는 최대 7년까지 분할 상환을 연장해주고 금리를 1%피까지 감면해주는 파격적인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정책은 단순히 빚을 줄여주는 것을 넘어 성실하게 상환 의지를 보여준 소상공인들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나는 열심히 갚아왔는데 왜 혜택이 없을까라는 불만을 가졌던 분들에게는 분명한 해답이 될 것입니다. 연체가 되기 전 상환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하는 시점에 미리 신청하여 혜택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정부가 당신의 손을 잡아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중요한 정책의 신청 조건, 대상자, 혜택, 신청 방법, 그리고 유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정책이 당신의 사업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 상환 특례 지원은 모든 소상공인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확한 기준과 조건을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입니다. 이 유형에 해당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현재 정책자금, 즉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을 정상적으로 상환 중이어야 합니다. 이는 성실 상환자 우대라는 이번 정책의 기본 정신을 반영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2020년부터 2023년 사이에 코로나19로 인해 명백한 피해를 입었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식당을 운영하던 박준영 씨는 2020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매출이 곤두박질쳤고 한동안 가게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이런 명확한 피해 이력이 있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연체가 없거나 30일 이내의 단기 연체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심각한 연체 상태에 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상환이 어려워지기 시작할 때 미리 신청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코로나19 피해는 없으나 정책자금 상환 중 유동성 애로가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코로나19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지만 현재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 경우 매출 감소, 다중채무, 신용도 저하 또는 부실 징후가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이수진 씨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는 오히려 매출이 늘었지만 최근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인해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매출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사업 확장을 위해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다 보니 다중채무자가 되어 매달 상환해야 할 금액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수진 씨처럼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현재 정책자금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 유형으로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피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몇 가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출 감소입니다. 2020년부터 2023년 매출과 비교했을 때 2024년 매출이 급감한 경우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행사를 운영하는 최민수 씨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평균 월 매출이 2천만 원이었는데 2024년 들어 월 매출이 500만 원으로 떨어졌다면 매출 감소로 인한 피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는 다중채무자입니다. 정책자금 대출 외에 다른 금융기관 대출이 7건 이상이라면 다중채무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빚이 많다는 것을 넘어 여러 대출로 인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가 됩니다. 세 번째는 중저신용자입니다. 신용점수 KCB 기준으로 839점 이하라면 중저신용자로 분류되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실 징후가 있는 경우입니다.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카드 매출 정지 등 경고 지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한다면 분할 상환 특례 지원 대상이 되고 해당되지 않는다면 정책자금 상환 연장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으니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정부는 단순히 코로나19 피해 여부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재정적 어려움을 다각도로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 상환 특례 지원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파격적인 지원 내용 때문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혜택은 바로 상환 기간 연장입니다. 정부는 최대 7년, 즉 84개월까지 분할 상환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에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몇 년 안에 모든 대출금을 갚아야 했던 소상공인들에게 엄청난 희소식입니다. 예를 들어 카페를 운영하는 강민아 씨는 기존에 3천만 원 대출금을 17개월 동안 월 180만 원씩 갚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매출이 줄어들면서 월 180만 원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이번 특례 지원을 통해 상환 기간을 84개월로 연장하면 월 상환금이 40만 원에서 60만 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월 상환 부담이 줄어들면 당장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강민아 씨는 월 상환금이 줄어들면 숨통이 트일 것 같아요. 그 돈으로 마케팅도 하고 신메뉴 개발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며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두 번째 핵심 혜택은 금리 감면입니다. 기존 대출금리 대비 1%피까지 금리를 감면해 줍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1%피가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대출 금액이 클수록 그 효과는 상당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대출금리가 3.5%였다면 감면 후에는 2.5%가 적용됩니다. 3천만 원 대출금의 경우 단순히 금리만 보더라도 연 이자가 105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매달 상환해야 할 이자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여주어 소상공인의 재정 건전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고금리 시대에 1%피의 금리 감면은 실질적인 부담 완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김영희 씨의 경우 기존의 5천만 원 대출금에 4.0%의 금리를 적용받고 있었는데 이번 감면으로 3.0%를 적용받게 되면
연간 이자 부담이 50만 원 감소하게 됩니다. 이 50만 원이면 재료비를 더 좋은 걸로 쓸 수도 있고 직원들에게 간식이라도 더 사줄 수 있잖아요. 김영희 씨는 작은 금액이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며 웃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는 단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컨설팅 연계 지원도 제공합니다. 마케팅, 철거비, 업종 전환 등 맞춤형 경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이는 단순히 빚만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지원책입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판로 개척이 시급한 소상공인에게는 온라인 마케팅 컨설팅을 제공하고 더 이상 기존 업종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업종 전환을 위한 창업 교육과 철거비 지원까지 연계해 줍니다. 또한 세무나 노무와 같은 복잡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세무자문이나 법률자문 등의 전문적인 컨설팅도 제공됩니다. 이러한 컨설팅은 소상공인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의 성공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더욱 반가운 소식은 재신청 가능 여부입니다. 기존에 이미 이와 유사한 혜택을 받은 소상공인이라 할지라도 현재 경영 애로가 인정되면 재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 번의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지속적인 경영 안정을 위한 정부의 세심한 배려가 엿보이는 부분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한 번의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의 파고를 겪는 소상공인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한 현실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번 특례 지원은 단순히 금융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넘어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혜택,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 신청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그 다음 분할 상환 특례 지원 메뉴를 선택하고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서류를 미리 스캔하거나 파일 형태로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 등록증, 상환계좌 내역, 그리고 코로나19 피해 증빙 서류 등이 미리 준비되어 있다면 온라인 신청 과정을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프라인 신청입니다. 전국 78개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직접 상담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하고 싶은 분들에게 유용한 방법입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 상환계좌 내역, 그리고 코로나19 피해 증빙 서류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60대 박선혜 씨는 온라인 신청보다는 직접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센터 방문 시에는 대기 시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전화로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유의사항 및 제한 조건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신청일 현재 연체 중이거나 30일을 초과하여 연체된 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위에서 강조했듯이 이번 정책은 성실 상환자를 우대하는 정책이므로 연체 전 또는 단기 연체 상태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둘째, 국세지방세 체납자, 신용불량자, 그리고 휴폐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정상적인 사업 영위가 어려운 소상공인에게는 지원이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정책자금 외 일반 금융기관 대출은 이번 특례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오직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넷째, 동일인이 복수로 신청하거나 거치 중인 계좌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하나의 정책자금 대출에 대해 한 번의 특례 지원만 가능하며 거치 기간 중인 대출은 상환 부담이 없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분할 상환 특례와 상환 연장은 동시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므로 본인의 상황에 더 유리한 조건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상환 연장 혜택을 받았던 이영철 씨는 이번에 분할 상환 특례를 신청할지 아니면 다시 상환 연장을 신청할지 고민 끝에 월 상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분할 상환 특례를 선택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번 특례 지원의 핵심은 단순히 빚을 줄여주는 것을 넘어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경영을 개선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컨설팅 연계 지원이 있습니다. 분할 상환 특례 또는 상환 연장 지원을 받은 후 경영 정상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소상공인에게는 10일 맞춤형 경영 컨설팅이 연계됩니다. 컨설팅은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경영 안정 분야입니다. 마케팅 전략 수립, 재무 관리, 온라인 판로 개척 등 사업 전반의 안정화를 위한 컨설팅이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최근 온라인 판매의 중요성을 깨달은 정미경 씨는 마케팅 컨설팅을 통해 인스타그램 마케팅 전략을 배우고 스마트 스토어 입점 방법을 지원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고객층을 확보하고 매출을 늘리는 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업종 전환 분야입니다. 기존 업종으로는 더 이상 사업 영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새로운 창업 교육, 철거비 지원 등을 통해 성공적인 업종 전환을 돕습니다. 예를 들어 PC방을 운영하던 김철수 씨는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급감하여 폐업 위기에 놓였습니다. 컨설팅을 통해 배달 전문 식당으로 업종 전환을 결심했고 창업 교육과 함께 새로운 주방 설비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철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노무 분야입니다. 복잡한 세금 문제나 근로 계약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세무자문, 법률 자문 등의 전문적인 컨설팅이 제공됩니다. 이처럼 컨설팅은 소상공인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사업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줍니다. 컨설팅은 최대 3개 분야까지 선택 가능하며 총 14회, 510시간 이내로 진행됩니다. 이 모든 컨설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문 컨설팅, 위탁기관 또는 민간 전문가를 통해 제공되어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그렇다면 신청부터 최종 선정까지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평가 및 선정 절차는 총 5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또는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합니다. 두 번째는 서류 검토 및 전산 심사입니다. 제출된 서류가 미비하지 않은지 확인하고 전산 시스템을 통해 기본적인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합니다. 서류 누락 시 자동 탈락될 수 있으므로 제출 전에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코로나 피해 여부, 상환 계좌 등 정량 평가입니다.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코로나19 피해 인정 기준 충족 여부, 상환 계좌의 정상 여부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매출 감소 폭, 다중채무 건수, 신용점수 등이 평가 기준이 됩니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현장 실사 또는 전화조사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자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추가 정보를 확인하여 보다 정확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에서 최종 선정 시 개별 통지 및 자금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심사 과정을 통과한 신청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선정 사실이 통보되고 이후 분할 상환 특례 지원에 따른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처럼 투명하고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공정하게 지원 대상이 선정되므로 신청자들은 모든 과정을 숙지하고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성공적인 지원의 핵심입니다. 2025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 상환 특례 지원은 단순히 일시적인 금융 지원을 넘어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온 소상공인들에게 진정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빚을 탕감해주는 쉬운 길을 택하기보다 성실하게 빚을 갚아왔지만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왜 나는 열심히 갚았는데 혜택이 없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해답인 셈입니다. 우리가 김영희 씨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월 상환금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사업을 지속하고 삶의 희망을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상환 기간 연장과 금리 감면은 물론 맞춤형 경영 컨설팅 연계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처방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깊은 고민이 담긴 결과입니다. 이번 정책은 금년 예산 한도 내 한시 사업으로 운영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체가 되기 전 상환이 부담스러워지는 시점에 망설이지 말고 미리 신청하여 혜택을 챙기는 것이 현명합니다. 서류 누락 시 자동 탈락될 수 있으니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단기 연체 30일 이하는 가능하지만 반드시 회복된 계좌여야 하며 정책 자금 이외의 대출로는 지원이 불가하다는 점, 그리고 분할 상환 특례와 상환 연장 중 하나만 선택하여 신청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십시오. 앞으로 정부 정책의 방향은 성실 상환자 우대로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는 곧 어려움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지원이 주어질 것임을 시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막막한 현실 앞에서 포기하려 하는 소상공인 여러분,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 상환 특례 지원은 당신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든든한 발판이 되어줄 것입니다.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린다면 분명 희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정보를 통해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